그 어떤 영화 같은 거 보기 전에 어떤 배경 지식 같은 거 미리 알아두면 좀 더 재밌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광고 감독이나 PD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런 영상 먼저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남겨봅니다. 저는 TV CF를 많이 하던 그런 메이저 프로덕션에 있었고요. 지금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와서 법인 영상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세계관은 TV CF를 메인으로 하는 광고 쪽 메이저 업계의 세계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소규모 프로덕션이나 그냥 방송이나 영화 이런 쪽은 아니다 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 영상회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막 그 광고 촬영, 영화 촬영, 메이킹 필름 같은 거 보면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막 40명, 60명 모여가지고 영상을 찍는데 회사에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영상회사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고요. 촬영장에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팀이나 그런 개인들이 다 모여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PD 2명이 이쪽에서 가고 감독은 저쪽 회사에서 오고 뭐 연출부들이 의용직으로 오고 뭐 조명팀 붙고 촬영팀 붙고 그립팀 붙고 모델 오고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실장 오고 드론 뭐 실장이 필요하면 드론 실장이 오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다 각각입니다. 그렇게 프로젝트 형태로 그때그때 모이는 겁니다. 그 영상 제작이라는 게 계속해서 일이 연달아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예산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음식이 되게 예쁘게 나와야 되는 촬영이다. 이러면 푸드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 붙을 거고요. 그리고 그 실장님 이하에 있는 팀원들이 붙을 거죠. 그리고 음식을 잘 찍는 촬영 감독님, 그리고 조명 감독님이 같이 영상을 촬영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 팀 나랑 되게 잘 맞다 이러면 호흡이 잘 맞는 팀은 다시 부르게 되고 그렇게 자주 같이 하는 팀들이 생깁니다. 이거는 후반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을 촬영하는 감독이, 연출하는 감독이 직접 편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편집은 편집실장에 있는 회사, 2D는 모션을 하는 회사, 3D는 또 다른 회사, 뭐 색보정실은 또 따로 있거든요. 이런 게 모두가 하나하나 다 각각입니다. 감독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처음 컨트롤하고 이런 거를 의도를 담아서 영상을 제작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PD, 감독 이 차이를 아시나요? PD 하면 감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광고 쪽에서는 이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사실 감독도 다 PD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취업할 때 적어도 여기가 PD 프로덕션인지 여기가 감독 프로덕션인지 이런 것들은 알고 가야 됩니다. 굳이 쉽게 정리하자면 PD는 진행자, 감독은 연출자입니다. 자, 감독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의 퀄리티를 올리는 연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독이 있고 그 감독을 돕는 조감독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더 새로운 그림을 만들 수 있을지 수많은 자료들을 보고 며칠 동안 막 밤새면서 고민하고 머리 싸매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 프로덕션에 들어가면 막내 조감독부터 시작하게 될 거고 영상 자료를 보면서 그림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간다. 그리고 그림이 잘 표현되기 위해 돕는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스토리보드 짜는 것부터 후반 작업까지 그 영상의 시작과 끝을 계속 의도를 가지고 이제 주도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감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과 조감독 딱 이렇게 2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런 감독들이 여러 명 모여서 이렇게 브랜딩을 다 같이 하는 감독 컴퍼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감독이 되고 싶다, 나는 그림만 보고 싶다 이러면은 감독 덕션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PD는 뭘까요? 영화에서는 제작부랑 비슷하고요. 견적을 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억 한 5천짜리 영상이다. 그럼 이제 견적을 짜기 시작합니다. 감독 연출료는 한 2천만 원 정도 배정을 하고 기획료는 500 정도 하고 모델료는 2천 정도 배정을 하고 로케이션료로 3천에서 한 5천 정도 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예산에 맞게 팀을 꾸리는 역할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PD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들을 활용해서 영상을 잘 만드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어느 정도는 프로덕션의 내수나 진행비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PD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돈만 관리하고 그냥 팀만 관리하는 게 아닌 이 영상이 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자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광고주, 대행사, 감독 이 사이에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전달해주는
윤활주 역할, 약간 그 조율자의 역할들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예산이 넘어갈 것 같으면 감독한테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좀 더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감독과 예산을 관리하는 PD가 이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투닥투닥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독이 이번에 주행씬이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남 꼭 쓰고 싶은데요? 이러면 PD가 감독님 근데 이번엔 예산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거 대신 좀 레이싱 드론 같은 걸로 촬영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PD로 만약에 회사를 먼저 들어가게 된다면요, 라인 PD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 기획할 때는 자료를 찾게 되고 현장에서는 처음 연출부들을 컨트롤해가면서 현장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계속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치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PD가 셀까요? 감독이 셀까요? 약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좀 다른 세계관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나서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A전자라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전자라는 데는 A에드에 맡겨가지고 다양한 광고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A전자가 TV CF를 하고 싶대요. 그러면 A에드한테 이것 좀 해줘 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이제 A에드는 광고 전문가이고 이 안에도 카피라이터도 있고 되게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지만 영상에 대한 전문가의 집단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A에드는 영상을 만들 그런 프로덕션을 또 찾습니다. 그럴 때 찾는 게 보통 PD 프로덕션이고요. 그래서 PD 프로덕션에 잘 아는 실장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장급을 EPD라고 많이 부르죠. 이번에 그 A전자에 광고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1억 5천이야. 좀 스타일리시한 영상 잘 만드는 감독 누구 없을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받은 PD 프로덕션에서 감독들을 찾아서 몇몇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A전자까지 올라가고 A전자에서 감독을 고르겠죠. 그렇게 되면 그 PD 프로덕션에서 진행을 하고 감독 프로덕션에서 연출을 하는 식으로 영상 제작에 들어가는 거죠. 감독이 원하는 촬영이나 조명 스텝을 쓰고 PD 프로덕션에는 조금 예산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만한 스텝을 제안을 하고 서로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주고받으면서 스텝을 꾸려갑니다. 클라이언트가 광고를 맡기면 대행사에서 이걸 받고 이걸 또 PD 프로덕션에 전달하면 또 그 PD가 감독을 찾는 구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PD가 셀까요? 감독이 셀까요? 이렇게 이야기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PD가 감독을 데려오기 때문에 PD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건마다 다르고 개인의 영향력에 따라서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보는데 그 A 감독의 포트폴리오를 광고주인 A전자가 너무 좋아해요. 근데 A 감독이 너무 유명한 감독이면 나중에 선정된 PD 프로덕션이 스케줄을 맞추고 감독을 이렇게 어르고 달래면서 견적 안에서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대행사에서 감독한테 바로 막 연락해가지고 건너뛰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감독이 오히려 진행을 도와줄 PD가 필요해서 PD 프로덕션이 따라서 붙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PD 프로덕션에 이 PD가 일이 많다면 잘 보이고 싶은 감독들이 막 줄을 섭니다. 이후에도 이 PD랑 같이 하면 일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많이 잘 하려고 막 내고나 이런 걸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광고주에서 바로 감독한테 일을 줄 수도 있고 PD 프로덕션으로 일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맡는 사람의 영향력이나 브랜딩, 그리고 일의 경로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가 그 감독이나 PD 파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사실 TVCF 이런 급의 광고들은 각각의 파트 중에서는 가장 탑급의 스텝들이 모여 있고 이 스텝들이 약간 자본력으로 뭉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촬영 전문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편집 전문가가 되고 싶은, 그리고 뭐 합성 전문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조감독이나 PD 파트가 아닌 해당 팀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촬영이나 조명 쪽은 회사의 느낌보다는 그때그때 건에 따라서 뭉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촬영팀은 촬영팀 막내로, 조명팀은 조명팀 막내로 이런저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인맥을 쌓는 형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는 정직원의 형태는 많지 않고요. 그냥 건에 참여하는 만큼 프리랜서 형태로 인건비를 받는 형태가 많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색보정을 하고 싶은 분은 색보정 회사로 가면 되고요. 3D가 하고 싶은 분은 3D 회사, 편집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은 편집 회사로 가시면 됩니다. 아트 실장이 되고 싶으면 아트팀 막내부터 들어가가지고 차근차근 올라가면 되고요. 사운드가 하고 싶으면 녹음실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각 팀의 막내부터 시작해서
일을 배우고 그렇게 일을 배우다가 기회를 잡아서 입봉을 하는 형태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치열하고 그렇게 올라온 사람들만 모이는 시장이고요. 입봉을 한다고 해도 모두가 다 일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쌓아서 입봉하고 언젠간 입소문 나가지고 일 많아지고 그런 형태로 내가 조금 더 주도적인 영상을 만드는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정도 배경 지식이면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배경을 알면 어떤 회사에 막내로 들어가더라도 조금 큰 그림을 상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도 댓글로 답변 남겨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톡하게 웅피디였습니다.